중요한 거는 뭐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를 해도 저는 지켜볼만 하다는 모멘텀을 여전히 갖고 있고, 대신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낮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매수는 어느 정도 조선사, 조선주 전체적으로 힘을 갈 때, 조선주도 있잖아요.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캐나다 잠수함 이슈가 하나오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연초 3월달 정도에 이제 입찰서를 넣고 이제 6월 말 이렇게 많이 기다려 왔는데, 이제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캐나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의 TKMS, 티센그룹 마린 시스템을 이제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말들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의 어떤 국익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반 나토 진영에서의 어떤 이권 싸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노력은 했어요. 많이 노력은 했고, 근데 이게 결정 자체는 캐나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캐나다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라든지, 또 미국의 나토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불편한 심리, 국방 나토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오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실제로 나토의 실효성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느꼈고, 그런 상태에서 EU 자체적으로 동맹이 만들어져서 유럽연합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캐나다처럼 유럽연합은 아니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럽연합의 같은 그 무기 동맹 체제에도 들어온다면은 일부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우리 한국보다는 또 독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를 뭐 건조하는 능력이나 배를 뭐 유지보수하는 능력이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니다. 근데 이 정부 수주나 군사 수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기술력만으로 수주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K조선이 어찌 보게 되면은 이번 독일 그 티센그룹한테 밀렸지만은, 수주전에서 밀렸지만은 어느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넥서스 데이로, 이 수주라는 게 뭐 캐나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내로 뭐 호주전도 작년도 25년도에 이제 물을 먹었지만은 그때도 물을 먹었죠. 그럼 나머지 이제 뭐 그리스라든지 기타 국가들도 추가적으로 잠수함 수주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도 제공하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상반기부터 나왔던 노이즈가 캐나다 정부에서도 사실 단일 국가에 대해서 단독 수주를 주기보다는 복수 수주 이야기도 없잖아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수주를 오고 우선 협상자를, 최종 협상자를 독일의 TKMS로 선정을 했지만은, 또 일말의 정치적인 말의 어떤 놀림을 놓고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국과의 어떤 협력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그걸 이제 우리 기다리고 마냥 뭐 보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울 것 같고, 그럼 넥스트 프레이즈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이나 뭐 HDA,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다 급락했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빼고 나더라도 이제 종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적은 그냥 펀더멘탈로 봐야 되고, 실적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작년 25년도에 조선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 대미 투자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으로 주가가 약간의 멀티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런 멀티플을 커버시켜 줄 수 있는 게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CPSP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탈락을 했으니 주가가 조금 부진한 건 어쩔 수 없는, 어찌 보게 되면 좀 안타깝지만 당연한 현상이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바닥을 다져주는 거는 실적. 하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지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대미 투자 관련해서 마스크 프로젝트의 부활 또는 기타 이제 차기 다른 여타 국가의 잠수 수준으로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또 주가 소외 국면에서 조금 더 하방을 다지는 시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에도 조선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목해볼 시점일까요? 투자가 분들이,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 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주가가 어쨌든 간에 실적 플러스 멀티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PER.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걸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데 어떤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주가가 실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가 덜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 치면은 조선주가 25년도에는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주가가 더 올랐던 거고, 26년도는 실적이 증가 속도보다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없잖아요. 존재를 해요. 어찌 보면 근데 거꾸로 두 연도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약간의 기존에 갖고 있던 조선주의 그 멀티플보다는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 그건 조선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워낙 주가지수 레벨 자체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에서 7,000, 8,000포인트까지 와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밸류가 높아져 있었던 거죠. 물론 이 기업의 주가가 상반기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을 했지만은 상반기 기준 40%지 작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100% 이상의 시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 자체가 실제가 주가가 반대로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수주 장고 이상 없어요. 예, 환율 수혜주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조선주가 이 조선주 또한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주는 계속해요. 수주는 계속하고 또 지금 현재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란 미국 간의 전쟁 이후로 뭐 LNG 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나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거고 전 세계 조선의 3대 강 중국, 한국, 일본에서 어차피 중국의 상대적 미국과의 조선 불협화음을 한국과 일본이 수혜를 보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또 유가는 어느 정도 최근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로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FPSO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유식 뭐 이런 그 배 또는 뭐 HD 그룹 같은 경우는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이라든지 저기 베트남 조선수 수주한 거, 그러니까 조선톡 넓힌 거.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저기 필리 조선소라든지 이런 거 넓혀둔 거 이런 건 다 좋은 스토리예요. 근데 주가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꼭 반도체 살 바야 조선주를 봐야 되냐 뭐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시 반도체가 내려오면 조선주 가느냐 또 그것도 좀 애매해요. 뭐란 말이냐. 반도체가 내려오면 장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이제 반대 매매를 부르고 투자가분들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관심은 다시 또 반도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선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간 투자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참 견뎌야 될 게 많아요. 내 거 안 가고 딴 거 가도 견뎌야 되고 딴 거 빠진다고 내 거 빠지는 것도 견뎌야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뭐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를 하도 저는 지켜볼 만하다는 모멘텀을 여전히 갖고 있고 대신 이제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낮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매수는 어느 정도 조선주 전체적으로 힘을 갈 때 조선주도 있잖아요.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이제 5, 6월 달에는 일부 종목들이 변동이 있었지만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여요. 예. 그 관점을 보고 약간의 뭐 이게 희망 히로가 될까요? 기우제가 될까요? 어쨌든 트럼프의 대선이 11월 중간선거가 11월이면 저는 사실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기다려오는데 지금 여전히 상반기 내내 우리나라가 대미투자 특별위도 설립을 했고 3월달 같은 경우에 워싱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500억 달러가 넘는 한미 대미투자 프로젝트 자체가 말은 계속 나오는데 아직 크루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군함의 이제 구해 건조에 대해서도 미국 내부로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런 거 좀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목할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탑3는 무엇입니까?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조선주를 본다면은 일단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뭐 여전히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마스가 CPSP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탈락하기 전에는 제가 하나오션이라 했을 것 같고 현재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 자체는 다시 이제 새로운 그림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말 바꾸기가 아니라 그때 이제 그때는 아닌데 워낙 이제 상반기는 6월날 예정됐던 우리가 하나오션에 주목을 했던 거고 그걸 빼고 나면 그래도 가장 이제 수직 계열의 밸류체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물론 HD 현대중공업보다 조금 더 저평가를 받는 기업은 한국조선이긴 한데 사실 어떤 특정 중에서 많은 종목 중에서 하나의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단순하게 저평가란 이유만으로 주식을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종목이 있을 때 어찌 보면 고평가 종목이 다른 한편으로 멀티플이 높아지고 배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HD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론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안정성이나 저평가가 HD 현대중공업보다 높지만은 모멘텀 측면에서 HD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보다 높기 때문에 뭐 중대형 선박도 마찬가지고 군함 부분이 그러니까 비상선 부분 비상선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잠수함이나 군함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고 조선 기자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터치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질문은 이렇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항상 조선이 실제적으로 기자재는 조선은 그렇습니다. 반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메인이 주가가 탄력을 받아야 밸류체인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반도체나 이런 애들은 자동차나 로봇이 이런 애들은 딱 가면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조선은 안 그렇더라고요. 조선은 그냥 먼저 큰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입지로 왜 그런지 가만 생각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관련 섹트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게 차이죠. 반도체는 100개가 넘죠. 훨씬 넘죠. 바이오도 많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동차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조선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기업 자체가. 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밸류체인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표 우량 대형주 뭐 HD 현대중공업 정도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